자, 22년 9월 고1 모의고사 31번 내신 분석 강의 시작할게요. 자, 꼼꼼히 들으면서 필기해 주시고 구조화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겐톡으로 인증을 해 주세요. 자, 처음 문장 보기 전에 우리 주제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글의 주제라고 하면은 로봇들이 우리 인간들의 이런 인간 노동자들, 작업자들을 이제 판단력 없는 기계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로봇이 우리에게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할지 명령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기계처럼 전락을 하게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처음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첫 문장에 우리는 걱정합니다. 어떤 것을 걱정하냐?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있다, 가져가고 있다 라고 걱정합니다. But, 그러나 just as common a problem 이라고 했어요. 일단 just as를 조금 보면은 좋은데요. 여기다가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just as 뒤에 지금처럼 형용사 플러스 단수명사 이렇게 나오면은요. 꼭 그만큼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꼭 그만큼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넣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꼭 그만큼 흔한 문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꼭 그만큼이나 흔한 문제가 그럼 뭐만큼 흔하다는 거죠? 그쵸. 바로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는 그만큼 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The robots are taking our judgment. 로봇들이 우리의 판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글쓴이는요. 직업 가져가는 것보다도 로봇이 우리의 판단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뒤에다가 배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In the large warehouses so common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에서 끊어보겠습니다. 자, warehouse라는 게 어느 곳이냐면 창고들이에요. 그러면 큰 창고들에서 근데 어떤 큰 창고냐면 매우 흔한 큰 창고들이죠. 그쵸? 자, 어디에서 매우 흔한 큰 창고들이에요? 바로 behind the scene, scene 하면 장면이죠. 오늘날의 경제의 그 그 장면 뒤에서 매우 흔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 뒷면을 보면 이제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so common이라는 매우 흔한이란 형용사 세트가 왔죠. 우리는 그런 거를 세트라는 의미로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이 형용사 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앞에다 먼저 배치해놓고 미안해요. 자, 명사를 앞에다 먼저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다란 형용사구를 뒤에다가 배치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오늘날 경제 장면 뒤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이런 큰 창고에서는 인간 피커들이라고 했어요. 자, 피커가 이렇게 뭔가를 짚는다는 뜻이죠. 피커, 짚는 그런 그 사람 또는 기계를 피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집게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인간 집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인간은 인간이고 집게는 기계인데 이걸 같이 한 단어로 썼단 말이야. 그만큼 지금 인간들이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인간 집게들은요. hurry around 여기저기 서두릅니다. 자, 분사구문 같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컴마 없어도 분사구문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ing 나오죠. 근데 분사구문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요. 여기 moving이 보여요. 여기도 하나 더 나옵니다. 얘네들 해석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 넣어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뭐 하면서요? grabbing, 잡으면서요. 제품들을요. 어디에서요? 상품들에서 이렇게 제품을 가져오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옮기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의 댐이 가리키는 거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product를 말하는 거죠. 그쵸? 상품들을 옮기면서요. 자, 어디로 옮기냐면요.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여기 where 부분 쌤이 잠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이 where를요.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근데 관계부사면 우리 원래 뭐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그쵸.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된다고 배웠었죠. 자, 여기에도 원래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가 들어갔어야 됐어. 장소 선행사. 자, 굳이 따지면은 place가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옛날에 배운 것 중에서
관계부사와 선행사는 서로가 너무 뻔하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도 돼. 관계부사를 없애거나 선행사를 없애도 된다라는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행사를 하나 없애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없어진 거지. 이게 아예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지. 이게 아예 없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 원래대로 뭐뭐 하는 한 다음에 여기를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하고 뭐뭐 하는 곳 이렇게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where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 하는 곳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명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가 된 이유는 앞에 있는 선행사 place도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인간 집게들은 그 제품들을 선반에서 가져와서 grabbing, 잡아서 옮긴다. 그 제품들을 어디로? 그 제품들이, 데이가 또 제품이죠. 제품들이 포장될 수 있고요. 또는 제품들이 dispatched, 발송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옮깁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의 데이, 요 데이도 누구다? 요 데이도 product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be packed, 수동태죠? BPP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ispatched, PP 썼죠? 수동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포장될 수 있고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n their ears, 여기서의 there은 인간 집게들을 말합니다. 자, 휴먼 피커들은요. 휴먼 피커들의 그 귀에는요, are 있습니다. headpieces, 헤드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어폰 같은 것들이 이제 귀에 하나씩 꽂혀 있는데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살짝 이상하죠?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귀에는 있습니다. 헤드폰이 뭐뭐 하다. 헤드폰이 그러면 지금 원래 이제 여기 are이 동사고 원래 주어가 headpieces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바로 순서가 달라졌죠. 자, 왜 달라졌냐면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볼 건데요. 장소에 관련된 부사구, 쉽게 말하면 장소에 관련된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와 우린 그거를 문뚜에 나왔다라고 할 건데, 자, 이렇게 문뚜에 나오면 또다시 주어랑 동사는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in their ears, 그들의 귀에는 이것도 하나의 장소죠. 그래서 장소 부사구가 먼저 나오면서 얘네가 지금 요렇게 도치되고 있어요. 그죠? 도치. 여기도 도치라고 다시 한번 필기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필기하고 가볼게요. 해석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그러면 무슨 일이냐? 여기 따옴표로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있는데, 컴마로 동격 설명. 제니퍼의 목소리가 뭐야? A piece of software.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야. 근데 걔가 그 제니퍼의 목소리가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tells, 말해. 그들에게, 즉 인간들에게 where to go, 어디로 갈지를 말해. 어디로 갈지를 말해. 자, 여기가 이제 직접 목적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도 말하냐면 what to do, 무엇을 할지도 말해. 직접 목적어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ell은 사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간목, 직목 오고, 간목은 뭐뭐에게, 직목은 을로 해석이 되죠. 해석해보면 사람들에게, 휴먼 피커들에게 where to go, 어디로 갈지와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뭐 하면서요? 분사구문 또 나왔어요. controlling 하면서요. 통제하면서요. 우리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합시다. 자, 무엇을 통제하면서예요? 아주 가장 작은 세부사항들까지. 무엇의 세부사항? 인간 집게들의 움직임의 세부사항까지도 다 통제하면서 어디로 가고 뭐를 할지를 말하래요. 그죠? 그래서 쌤도 이제 들어봤는데 그 쿠팡 같은 데도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할 때 뭐 이어폰이나 어떤 핸드폰을 준대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지시사항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짜고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세세한 것까지 다 이제 지시를 해준대요. 몇 번 창구로 가세요. 몇 번 창구 몇 번 선반에서 이 제품을 몇 개 꺼내서 어디 창구로 다시 옮겨주세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어디에서 쉬세요. 다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런 거를 다 말해준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치 우리가 로봇인 것처럼 그죠? 그 제니퍼 같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명령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우리 where to, what to 밑줄 한번 치고 가봅시다. where to 동사 원형, what to 동사 원형. 자, 얘네들이요. 우리 밑에다가 자리 없으니까 좀 밑에다 필기해 볼 건데요. where이나 w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문사라 그러죠.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은요. 의문사의 의미 넣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다음에 뭐뭐 할지, 하는지 요렇게 또 지로 끝나게 해석이 됩니다. 얘네의 품사는 명사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알아놔 줄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how to면 뭐겠어요? 어떻게 how to do 어떻게 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이 제니퍼라는 소프트웨어는요. breaks down 다 쪼개요. break down이라는 거는 뭔가를 다 잘게 쪼개다라는 뜻이거든요. 쪼갭니다. 자, 무엇을 쪼개냐면은 instructions 지시들을 쪼개는데요. 뭐로 쪼개요? tiny chunk. tiny면 아주 작은이라는 뜻이고 chunk는 덩어리거든요. 아주 작은 덩어리로 쪼갭니다. 자, 왜 그렇게 쪼개?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minimize error.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사항을 짧게 쪼개 놓는데요.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to가 생략된 건데요. maximize productivity.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maximize면 최대화하다라는 뜻이죠. productivity 뜻 모르는 사람들은 생산성이라고 적어놔 줄게요. 그러니까 에러를 사람들 하나하나에서 에러를 최대한 줄이고 싶으니까 진짜 잘게 행동을 쪼개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몇 번 출구해서 하세요? 뭐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생산성은 높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지시사항을 자기들에 맞게 쪼갠다. 자, 예를 들어주네요. rather than 하면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거든요. 적어놔 줄게요. 뭐뭐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이때 rather than 뒤에 이제 동명사 ing가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picking 가져오는 거예요. 줍는 거예요. 18개의 책의 그 카피본 그러니까 복사본이라기보다는 그냥 책의 그 제본들 그것들을 shelf, off the shelf 선반에서 가져오기보다는 인간 작업자들은요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to pick 5. 자, 우리 요거 좀 알아놔 줄게요. 원래요 instruct가요 여기 밑에다 쓸게요, 쌤이. instruct 목적어 to 동사원형 하면은 목적어에게 동원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 위에 보시면 수동태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structed 과거 분사 이렇게 나왔고 그럼 목적어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그쵸? 앞에 있는 인간 워커들이 목적어니까 여기 앞에 주어 자리로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BPP 뒤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해석 동사 원형 하라고 지시를 이제 목적어가 주어니까 지시 받다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쌤은 이 표현이 정말 재밌는데 부사로 이제 정중하게라는 말이 들어왔죠. 정중하게 지시받습니다. 그러면은 말은 되게 정중하고 예의가 발라. 어디로 가주세요. 그죠? 누구누구 작업자님 몇 번 창고로 가주세요. 선반에서 이런 것들을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하지만 지시를 어쨌든 받긴 받는다는 거예요. 자, 뭐 하라고 지시받아요? 5개를 가져오라고 지시받았어요. 이상하다. 18건을 갖고 와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번에 18개 다 가져오면 되지. 너무 많다 싶으면 그냥 10개, 8개 정도로 쪼개서 가지고 오면 되지. 왜 그거보다 더 작은 5개를 가져야 되지?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해야 돼. 그런데 A라는 창구에서 B라는 창구까지 15건의 책을 옮겨줘야 돼. 그러면 5건 하려면은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를요 3번 이상을 해줘야 돼요. 한 세트로 3번 이상. 그리고 나서 3권 만들고 또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총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기계가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5건. 그럼 지금까지 10건 then 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5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yet another 하면은 다시 또 다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and another 3. 그리고 나서 또 3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이 뭐예요? 자, 제니퍼와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 기계가 인간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오류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지시를 하는 거야, 업무를.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어떤 마이너스의 내용이 지금 쌤은 유추가 되냐면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력을 침해당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Working in such conditions에서 끊어볼게요. 지금 여기 동명사 주어예요. 그럼 이러한 조건들에서 일하는 것은 3인칭 단수죠. 동명사 주어는. 그래서 여기 뒤에 동사도 3인칭 단수 동사 왔어요. 자, 근데 우리 reduce가 감소시키다, 줄이다라는 뜻 있죠. 근데 사람을 줄이는 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사람의 지위나 등급을 낮추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격하시키다, 격을 하락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격하시키다 또는 강등시키다, 등급을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거, 이런 조건이 뭐예요? 인간들이 아주 자잘한 것까지 기계로부터 지시를 받는 이런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은 격하시킵니다. 사람들을 기계로 격하시킵니다. 자, 기계로 격하시킵니다. 자, 어떤 기계입니까? 과거분사 made of가 꾸며주는데 made of 어떤 의미예요? 뭐뭐로 만들어진 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분사죠. 형용사죠. 자, fresh 아니야. flesh 무슨 뜻이냐면 살이란 뜻이에요. 살로 만들어진, 즉 인간의 그 몸으로 만들어진 고기 덩어리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몸만 이제 인간인 것이지 실제로 하는 건 기계 같다 이거죠. 그래서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격화시킵니다.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뒤에 동명사 주어 asking 나왔어요. 동명사 나왔어요. 미안해. 자, 주어는 아니에요.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이렇게 나왔네. 이때 adapt도 to think랑 병렬이라서 to가 같이 있는데 중복돼서 안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asking이랑 to 부정사 부분 같이 연결을 쳐서 요거 한번 필기를 해봅시다. ask 목적어 to 부정사 무슨 뜻?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하고 적응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 대신에 그거라기보다는 그 제니퍼 유닛이 여기선 장치예요. 제니퍼라는 그 장치는 즉 인스트럭션을 우리에게 주는 소프트웨어 장치죠. 걔는요. takes over 하면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점령합니다. 무엇을? 사고 과정을 점령한대. 사고 과정 밑줄. 자, 그리고 또 뭐합니다? 얘네는 treat, 대합니다. 대하다. 누구를? 노동자들을 뭐로 대하냐? inexpensive가 나왔죠? 비싸지 않은, 즉 cheap의 의미예요. 값싼 그런 자원으로 대합니다. 무엇의 자원이요? Some visual processing, 어떤 그 시각적인 처리 과정의 자원으로 여긴대요. 그리고 또 한 쌍에 opposable 하면은 마주 볼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 뜻 모르면은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엄지손가락이라는 그런 값싼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그 가치는 또 어디에 있어요? 여러 가치가 있겠지만 인간은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쵸? 근데 기계가 이제 우리에게 이거 해 라고 여기에 기계 이어폰이 이렇게 알려줘. 그치? 우리에게 일을 지시해. 지시,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사고나 적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이 이어폰, 여기 있었던 이 이어폰은 마치 우리를 뭐로 대하는 거예요? 이 이어폰은 우리를 마치 as 한 다음에 값싼, 그냥 이 이어폰은 못하는 일들, 시각 처리 장치, 그리고 또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두 손,
이런 기계로 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가진 기계로 보더라 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쵸? 자, 이 얼마나 슬픈 내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비판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문 자체가 조금 내용도 어려운데 문장들이 좀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부드럽게 해석될 때까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해석하다가 다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쌤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화이팅!